그날 도저는 평소처럼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쏟아낸 점심 식판 자국과 과학실 앞 흘린 진흙 자국들. 한 손엔 걸레, 다른 한 손엔 쓰레기 봉투.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문득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김씨 혹시 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교사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수학 잘한다면서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걸레를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내 자신에게 쫓아지는 겁니다. 그날 호주 시드니의 윈저 중학교. 복도 청소를 마치던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실에선 아직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스터 김. 혹시 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헨리 윌슨 교사였습니다. 그 말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의 요청도 호기심도 아니었죠. 조롱이었습니다. 빈정거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학, 과학 잘한다면서요? 청소하시느라 머리 식히셨겠네요. 아이들 사이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킥킥댔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험기구 옆에 선청소부 김태수였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타고 묘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운 분노, 자존심.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섰을 뿐인데도 아이들의 숨소리가 뚝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화 발소리 하나도 가하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그날 호주 시드니의 윈저 중학교. 아이들이 수업 시간보다 더 집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실 뒤편에서 앞쪽 칠판까지 서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비웃던 몇몇 아이들은 시선을 피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누군가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헨리 윌슨 교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분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미스터 김. 그는 여전히 그 특유의 비웃는 눈빛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그 분필을 받았습니다. 가볍고 하얀 그것이 제 손안에 들어온 순간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교단 위에서 수천 번쯤 들어봤던 그 감각 그대로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분필의 서걱임. 칠판 위에서 바삭하게 부서지던 그 소리. 그건 청소부 김태수가 아니라 교사 김태수로 돌아가는 출입문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이제 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답게 속삭였습니다. 진짜로 하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그리고 편견도. 저는 조용히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제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헨리 윌슨 교사는 뒤로 물러나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문자, 구조식, 과열, 역학, 반응식이 얽혀 있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반복해 풀었던 수능 대비 문제 유형. 저는 천천히 첫 번째 화살표를 지우고 옆에 새롭게 화학 반응식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연쇄 반응의 대표 예입니다. 하나의 선택이 다음 단계를 유도하죠. 아이들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 말은 수학 공식이 아닌 어떤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이온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학은 외워서는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느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루했던 눈동자 애호기심이 깃든 순간. 그건 선생이라면 절대 잊지 못할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접근도 가능하지만 이 방식이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과학은 정답보다 생각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수식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아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완전 깔끔했어. 곧 이어 교실 뒤편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세 명이 곧이어 10명이. 헨리 윌슨 교사는 굳은 표정으로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와 걸레를 들었을 때 심장이 살짝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웅성거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진짜 다 맞췄대. 헨리보다 훨씬 쉽게 설명하던데. 멀어져 가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묵묵히 복도 타일을 닦았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없던 오후 같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그날들처럼 분필을 들던 감각을 손끝에서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휴대폰을 만지던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혹시 할아버지야?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누군가가 찍은 그 과학실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던 제 모습. 영상 아래 붙은 댓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청소부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제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김. 선생님 멋졌어요. 그전엔 모두가 제 앞을 지나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젠 학생 몇 명은 하이파이브를 시도했고 장난기 많은 녀석은 오늘도 실험 하나 해주세요 라며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급식실 옆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중 한 학생이 소심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저, 사실 화학 너무 어려운데 혹시 잠깐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식사 끝나고 도서관에서 보자꾸나.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부탁이 생각보다 훨씬 커다란 문을 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서관 한쪽 창가에 앉아 그 아이의 교과서를 함께 보던 오후. 간단한 화학 반응식을 그려 설명해주자 아이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이해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감정은 교사로서만 느낄 수 있는 그리웠던 어떤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 저를 찾는 아이들이 2명, 3명 그리고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 구석 벤치 아래 도서관 책장 사이. 미스터 김. 산화환원 반응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원자번호 관련 문제 여기요. 저는 어설픈 영어와 손짓, 발짓, 그리고 간단한 그림으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웃고 곧이어 이해했고 마침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어느새 수업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교내 전체로 번졌습니다.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전직 과학교사래. 헨리보다 쉽고 재밌게 알려주시던데. 그리고 조용히 어느새 헨리 윌슨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자윈저 중학교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식사 시간에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헬로 미스터 김. 과학 수업도 해주세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과학 교과서를 들고 청소 중인 제 옆에 서 있곤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시죠? 그래도 이거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질문은 점점 커졌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청소부가 아닌 선생님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엔 급식실 앞에서 양손 가득 쟁반을 들고 가던 여학생 하나가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설명해 주신 원자 구조요. 시험에 진짜 나왔어요. 덕분에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교단에서 은퇴하던 날 학생들이 건넸던 그 미소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날 복도를 돌다가 과학실 문 앞을 지나치게 되었고 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헨리 윌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처럼 고개를 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 가말없이 교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눈빛 속에는 당혹, 경계,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인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더 많이 찾았고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교사도 아니고 정식 수업도 아닌 비공식 스터디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건고마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교장실에서 부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교무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스터 김 교장 선생님이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한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문제 삼았구나.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늘 청소하던 길인데도 그날따라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스터 김. 최근 학교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순간 제가 숨기고 있던 가장 깊은 이야기가 조용히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0년 넘게 과학교사로 일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10년은 과학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아들 가족이 있는 호주로 건너와 지금은 이렇게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교장 선생님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쩐지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경력을 지니신 분이 우리 학교에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몇몇 학부모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아이들과 마음을 못 여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이 없어도 진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미스터 김 선생님은 그 후자이십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사라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 이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위로와 과연 진짜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던 스터디가 10명, 20명으로 늘어났고 도서관 한쪽 책상이 아이들로 꽉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펴고 제가 설명을 시작하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의 집중력은 정규 수업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과학실의 헨리 윌슨.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2명의 다른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의심, 견제 그리고 아주 조금의 불편함. 그 시선들이 제 등에 와닿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스터 김 선생님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설명이 아닌 이야기.
지식이 아닌 마음. 그건 제가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되뇌어온 제 수업의 원칙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과서 위의 문장이 아니라 삶 안의 과학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누군가와 연결될 때만 진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교실도 도서관도 전부 하나의 작은 실험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건 항상 아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터디가 끝나고 도서관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헨리 윌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이 단단했고 목소리도 딱딱했습니다. 미스터 김, 잠깐 얘기 좀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립니다. 도서관 측에서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정식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렇게 진행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엔 명백한 경계심과 불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할 때만 오는 겁니다. 저도 강요하지 않았고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내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헨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은 다소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학생들의 인사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굿모닝 미스터 김 이라며 활짝 웃는 얼굴들이었지만 그 속에 미묘한 긴장이 엿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먼저 자리를 잡고 공책을 펴던 아이들이 그날은 어딘가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해주시나요? 혹시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요? 아이들의 말끝에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 담당 교사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죄송하지만 오늘부터는 스터디 모임을 잠시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비정규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내부 지침이 있어서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러 돌아가는데 아이들 몇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은 안 되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선 그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저 조용히 손주가 흘리고 간 블록 장난감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 위로 문득문득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그냥 해프닝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직접 이야기를 꺼낸 걸까?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누군가는 이 상황을 불편해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내 교장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조용히 그 말에 동조했겠죠. 지켜보는 척하며 뒤로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헨리 윌슨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말보다는 표정으로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스터디를 보고 있던 그 눈빛. 그건 결코 우연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애들을 가르치는가? 누가 당신을 선생으로 인정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냥 청소부 아닌가? 어쩌면 그 말들이 다시 현실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진짜 이제 못해요. 그럼 앞으로는 누가 우리 과학 도와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건 항상 칠판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너희가 건네는 질문 하나가 선생님을 만든단다.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의문과 실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복도의 한쪽 모서리에서 조용히 작업용 밀대를 꺼냈습니다. 걸레를 적시고 먼지가 쌓인 복도 타일 위를 천천히 후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쪽은 뜨겁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분필이 아닌 걸레. 설명이 아닌 침묵. 칭찬이 아닌 거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 다시 조용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교무동 뒤편의 창고 쪽. 평소엔 발길도 드문 복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들고 휴지통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화가 선생님 샬롯 모건.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들과 소통하던 그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묘하게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홍차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스터 김.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과학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홍차 향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결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요저도 오래전 한 아이를 가르치며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뭔가를 이해할 때 저는 처음으로 교사라는 걸 느꼈죠. 선생님을 보며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낮게 조용히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방식에 동의해준 것. 그건 침묵보다 훨씬 더 강한 응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청소 도중 복도 끝에서 헨리 윌슨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던 모습일 텐데 그날의 그는 묘하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생 중 하나가 문제를 물어보자 그는 칠판 앞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며 설명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살짝 웃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오히려 제 수업 모습을 그가 따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가 먼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짧은 고개 끄덕임. 그 한 동작이 한동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경멸이나 거부는 없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작은 인정 혹은 처음으로 교사 대 교사로서 저를 바라본 눈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난 무렵이었습니다. 복도를 정리하고 있던 제게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제 발걸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은 의외로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시죠, 미스터 김. 책상 위엔 프린트물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열리는 학부모 대상 과학 공개 수업 대의에서 한 명의 특별 발표자가 필요했는데요. 교직원 회의에서 당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미스터 김에게 한 시간 아이들과 부모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게 하자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그걸 해도 되는 겁니까? 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더군요. 자격이요?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제안을 받은 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야 할 자리는 원래 거기였어요. 그 칠판 앞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교단에 서 있었지만 이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 다시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수업 당일 시드니 윈저 중학교의 과학실은 특별히 준비된 강의실로 꾸며졌습니다.
칠판 앞에 서기 전 저는 분필을 쥔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그리는 날이 되기를. 교실 문이 열리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부담이, 눈빛에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익숙한 얼굴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평소처럼 제 주변으로 몰려들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우리 비밀 무기죠? 헨리 선생님보다 재밌게 해주셔야 해요. 그 농담의 교실 안은 잠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식을 외우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식을 이해하는 법을 같이 배워봅시다. 그 한마디로 공개 수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열역학 공식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식는 이유는 그 안에 에너지가 세상과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속에 있는 열정도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눈빛엔 이해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 앉아있던 학부모 중 한 명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더니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잠시 뒤 하나둘로 번졌고 교실 안은 조용한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헨리 윌슨 도교실 한쪽 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식보다 더 큰 무엇이 그 교실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제게 달려왔습니다. 미스터 김, 그 이야기 진짜 감동이었어요. 전 이제 공부가 무섭지 않아요. 학부모 한 분은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공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첫 제자에게 편지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 삼키던 그날처럼 오늘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뒤늦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수업 영상 학교 공식 채널에 올릴 생각입니다. 이건 단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수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헨리 윌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가 내민 손엔 질투가 아닌 존중이, 경계가 아닌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 수업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도록 아이들의 반응은 식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마다 또 해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과학이 재밌어졌어요 라는 말을 쏟아냈고 교사 휴게실 안에서도 제 이야기가 하나의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헨리 윌슨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과학 실험실 한쪽 벽에 실험 도구를 정리하던 제게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요즘 아이들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특히 엘리자랑 조슈아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눈이 반짝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조금 나를 세운 것 같군요. 당신의 방식이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럽습니다. 그 한마디 가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도서관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께 노란 리본이 달린 그 봉투 안엔 색색의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과학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일 궁금한 과목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생긴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진심과 따뜻함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마지막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꼭 도서관에 와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매일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 도구를 드는 손에도 힘이 들어갔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의 눈짓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도서관 문을 열자 작은 종이 풍선들이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색색의 과학 실험 도구 아이들이 직접 만든 모형들, 그리고 한쪽 벽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사이언스 데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한복판에 아이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중 맨 앞에 제 손주 가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께 가장 좋아하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과학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손주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눌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걸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실도 아니고 시험지도 아닌 이곳에서 진짜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도서관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서툰 문자, 모형들, 손편지,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현판 하나. 미스터 킴즈 사이언스 테이블. 그걸 손끝으로 만지며 저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수업. 정년 퇴임을 앞두고 아이들과 나눴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아들의 말. 아버지 이제는 쉬셔야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에 올랐던 나.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삶.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제 이름 앞에 선생님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저와 마주 앉은 그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짧은 말이 제게는 무슨 훈장보다도 더 벅차고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아이들은 시험을 준비하느라 도서관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쓰레기통을 비우며 조용히 아이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저를 보고 꾹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끔은 작은 문제 하나를 들고 와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멈춰섭니다. 이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단다. 어쩌면 그 짧은 순간들이 제게 남은 가장 따뜻한 수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실을 걷습니다. 비록 제 이름 앞에 선생님 대신 미스터 김이라는 호칭이 붙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필이 아닌 걸레를 들고 강의실이 아닌 복도를 걷지만 그 길 위에서 저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웃고 가끔은 물을 닦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하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곳에서 저는 다시 선생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또 무슨 과학 이야기 해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 우주가 왜 조용한지 그 이야기를 해줄게.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눈동자 앞에서.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직업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